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걷거나 뛰고 앉았다 일어나는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 바로 무릎인데요. 이 무릎에 통증이 유발되면 흔히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을 떠올리기 쉽지만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연골이 약해지는 무릎 연골 연화증인데요. 외부 충격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여성 그리고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무릎 관절은 크게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그리고 무릎 앞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무릎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릎뼈의 연골은 걷거나 뛸 때 무릎으로 오는 직접적인 충격을 막아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무릎에 부담이 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반대로 움직임이 너무 적으면 연골이 약해져 부드러워지는 무릎 연골 연화증이 생기는데요. 일정 정도의 단단함을 유지해야 하는 연골이 약해지고 손상을 받으면서 부종과 통증을 겪습니다. 무릎 건강의 적신호, 무릎 연골 연화증.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활기찬 생활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무릎 건강. 무릎 건강을 위협하는 무릎 연골 연화증의 모든 것, 주홍범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이자 한의사 복수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주홍범 원장과 함께 무릎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떤 질환인지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연골 연화증은 말 그대로 연골이 말랑말랑해지고 약해지는 건데요. 연골은 뼈가 이루어지는 관절에서 충격을 완화하고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연골이 약해지고 손상받게 되면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체중을 지지하고 또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무릎 관절의 앞쪽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운동량이 많은 젊은 층이나 하이힐을 자주 신는 20, 30대 여성이 무릎 앞쪽이 시큰거리고 쑤시는 증상을 호소한다면 무릎 연골 연화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연골 조직이 약해지는 질환이 연골 연화증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무릎 연골이라는 곳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나요? 무릎은 총 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이 많이 생기는 대퇴경골 관절, 그리고 경골 비골 관절,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슬개 대퇴 관절이 있습니다. 연골 연화증은 보통 무릎의 앞쪽에 위치한 슬개 대퇴 관절에서 많이 생기고요. 여기는 무릎을 굽혔다 폈다 동작을 할 때 마찰이 많이 생기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슬개골이라는 뼈는 대퇴사두근의 힘줄에 부착되어 있어서 이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무릎 연골 연화증이 생기는 원인도 좀 알려주실까요? 과도한 관절 사용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무릎을 굽혔다 피는 동작이 많은 운동선수나 웨이트 운동을 하면서 무릎을 많이 사용한 경우, 또한 비만 등으로 인해 무릎에 하중이 많이 생긴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무릎 관절을 고정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이 약화되거나 불균형해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군요. 외상도 있고 과사용, 거기에 잘못된 자세도 포함이 될 텐데, 그러면 무릎 연골 연화증을 유발하는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골 연화증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다가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는데,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일어설 때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서 시네마 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골 연화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자세로는 쪼그려 앉기와 가부좌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양반다리라고 하죠. 그런 자세가 있는데,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커지면 슬개골을 압박하는 힘이 함께 증가합니다. 쪼그려 앉을 때는 무릎이 128도 정도로 크게 구부러지고 슬개골이 받는 압력이 체중의 7.6배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관절의 연골은 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뼈가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무릎 연골이 탄력을 잃고 닳고 갈라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무릎 연골 연화증.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지거나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습관처럼 하게 되면 젊은 나이에도 연골 연화증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골 연화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 성별 진료 인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59.8%, 남성 40.2%로 여성이 많았고요.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은데요. 평소 무릎을 움직이면 딸깍하는 소리가 나거나 부종이 생기고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경우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면 연골 연화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원인에 의해서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무릎 연골 연화증인데요. 무릎이 아프면 오해하기 쉬운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도가니탕, 무릎 연골에 좋은 음식이다. 사실 도가니탕이 이제 뼈에 좋기로 좀 유명한데요. 어떻습니까?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도가니탕을 무릎 강화에 좋은 보양 음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미 손상된 관절 연골은 특정 음식만으로 좋아지기 힘들죠. 관절염 예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적정 체중 관리죠. 칼로리와 지방, 나트륨 함량 모두 높은 도가니탕은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쉬워서 오히려 관절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니탕이 무릎 연골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도 확인해 보죠. 무릎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관절염이다. 맞습니까? 많은 인대와 힘줄 그리고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손상이 돼도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무릎을 좀 삐끗한다고 하죠. 이러한 인대와 힘줄이 갑작스러운 장력에 의해서 손상되어도 무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안 좋아도 방사통으로 인해서 무릎이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관절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확인해 볼까요? 무릎 연골 주사로 연골을 생성할 수 있다. 하나쯤은 진실이 나올 법도 한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연골 주사는 관절액을 구성하는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무릎 관절 내 주사로 보충을 해주는 거고요. 일시적인 염증 억제나 진통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연골을 직접적으로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관절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사로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이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본 세 가지 항목 다 오해였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무릎 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정보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 시간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무릎 연골 연화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법과 치료법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시큰거리는 무릎 통증에 병원을 찾은 젊은 여성. 연골이 약해져 생기는 무릎 연골 연화증이 의심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이제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생겨서 이쪽에 연골 연화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절경 검사를 통해서 관절면의 균열 정도를 직접 보고 부드러워진 정도를 직접 눌러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진단을 위해서 관절경 검사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증상과 신체 진찰로 진단을 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육과 인대, 연골뼈 등 근골격계 부위를 선명하게 관찰하고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 연골 연화증이 의심되는 경우 무릎 관절 속 병변을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연골이 돼요. 이런 부분이 연골이 되고 이 연골이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약해지는 게 바로 연골 연화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도수 치료, 재활 운동 등 보전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연골의 마모가 심해서 연골이 많이 파괴되고 그리고 환자가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라면 수술을 하겠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보존적 치료를 위주로 합니다. 도수 치료는 굳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고
주변 근육의 균형을 되찾아 연골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통증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혈관의 재형성을 돕고 주변 조직과 뼈를 활성화시키는 체외 충격파 치료. 통증 감소와 손상된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데요. 무릎 주변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프로로 치료는 약해진 인대, 힘줄, 연골 등에다가 증식제를 활용해서 관절을 강하게 만드는 치료인데요. 우리 몸이 손상된 조직을 스스로 낫게 하는 원리를 사용한 치료법이고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좋은 치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무릎 연골 연화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 살펴봤는데 이분은 이렇게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연골 연화증은 슬개대퇴 퇴행성 관절염의 전 단계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관절염이 되면 결국 무릎을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또한 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그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이나 어떤 팁,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에 자극이 되는 행동은 좀 피하시고 운동을 통해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근력을 강화해서 무릎뼈에 충격이 좀 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만이라면 체중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릎 연골 연화증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이 또 쉬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무릎이 과하게 구부러지는 자세를 피하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바닥에 앉아 계실 때는 방석을 반으로 접어서 엉덩이를 좀 높여주시면 다리를 펴고 앉기 수월해져서 무릎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방법과 관리법이 좀 중복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무릎 연골 연화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 연화증은 무릎이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는 질환이고 내버려두면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초기에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릎 연골 연화증의 모든 것, 오늘은 주홍범 원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무릎 연골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관절의 직접적인 충격을 막아주는데요. 이때 무리한 움직임이나 과격한 운동 등으로 무릎 연골이 마모돼 부드럽거나 또 연해지면 무릎 연골 연화증이 생기게 됩니다. 무릎 연골은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무릎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